네. 이어서 행동 중심적 상담의 또 다른 분야인 현실 치료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이제 3교시 그 수업을 영상을 찍었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 가지고 현실 치료 한 절반 정도 범위 진도를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 치료는 여러분들 이 이름만 딱 들어도 어때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죠? 현실 상담 자체가 아마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뭔가 현재에 있는 나에게 충실해야 되고 뭔가 현재의 내가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모든 우리의 뭐 정신병리적인 문제 아니면은 심리적인 불안이라든가 행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과 펜을 한 개 해서요. 인간관과 그리고 주요 개념, 상담 과정과 기법 이렇게 이제 순서로 진행을 하겠는데 아마 주요 개념 정도까지 그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주차에는요. 그러면 이어서 현실 치료에 대해서 우리 책에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221페이지를 여러분들은 좀 참고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현실 치료는 리얼리티 테라피라고 해요. 그래서 현실 중심 상담인데 현실 치료, 현실 상담.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다. 현실에 뭐 그냥 과거에 어떻게 얽매여 있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 바로 현실 치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욕구가 뭔지, 바람이 뭔지 파악해서 현재의 행동을 바꾸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술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상담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뭔지 우리가 이제 상담 과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욕구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욕구와 좀 상반되는 그런 행동을 좀 바꾸고 또 그 행동이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걸 좀 직면하고 그렇게 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또 그걸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현실 치료에 대한 그 이론가는 윌리엄 그레스라고 해요. 윌리엄 그레스는 1920년도에 20년대에 출생하셔서 아직도 이제 생존해 계시거든요.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고 또 이제 이런 이론을 개발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그레스가 바로 이 현실 치료를 개발했는데요. 이 현실 치료는 과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상담 치료 방법과는 다르게 내담자의 행동과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 하는 행동 수정의 한 형태가 바로 현실 치료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앞에 있는 이제 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에 있는 내담자 가지고 있는 행동 특히 이제 만약에 행동 중심 상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히 이제 아동들에게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했죠. 벌 이렇게 보상해주고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윌리엄 그레스도 현실 치료 속에서 행동 수정을 이제 하기는 했지만 행동주의처럼 SR 이론이라고 하죠, 그죠? 어떤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게 하는 거, 이런 이제 S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윌리엄 그레스도 이제 행동 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려고 했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 분석도 마찬가지. 과거에 의한 뭐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제 직접 이 현실 치료를 개발하게 됩니다. 현실 상담을요. 그럼 인간관은 어떤 건가? 현실 치료에서 인간관은 바로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면 성공적인 정체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주면 성공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패배적인 정체감이 발달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성공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공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그 칭찬과 그리고 어떤 그 본인이 패배적인 정체감을 가지지 않도록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바람은 곧 자신이 바라는 질적인 세계와 실제로 보이는 지각. 예, 우리가 이제 현실이라는 게 현실하는 게 존재하는 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는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지각하는 내가 지각하는 게 실제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세계가 불일치할 때 그럴 때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갈등이 생기면서 문제 행동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 치료에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자신이 나에 대해 가지고 성공적인 정체감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난한다거나 니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겠죠. 사람들 다 가치 있는 사람, 성공적인 정체감을 갖고 싶은데, 만약에 주변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불일치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 행동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 행동을 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우울해요, 지금. 그러면 그 우울은 내가 그러한 우울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막 유쾌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한데 나는 우울을 내 스스로 선택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현실 치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행동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윌리엄 그레스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이 굉장히 자신 스스로가 질적으로 높은 어떤 세계로 가보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그 개인을 막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그레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때 언제든지 자기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성공적인 정체감에 비해서 덜 성공적일 수도 있지만 실패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늘상 어떤 그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죠. 우리는 늘상 뭔가를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내가 했어요. 근데 그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뭡니까? 이건 내가 최선을 다했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는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의 인간과는 우리가 이제 그 인간 중심 상담하고 약간 좀 이렇게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죠. 오히려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좀 자기의 통제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인간을 무한히 믿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인간중심 상담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사상들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현실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제 이론과 선택 이론입니다. 특히 이 선택 이론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상담 과정 속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선택 이론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그레서는 그 주요 개념 중에 통제 이론과 선택 이론을 썼는데요. 자신의 이론을 개발하던 초기에는 이 현실 치료의 이론적 틀로서 통제 이론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통제 이론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뇌 속에 있는 내적인 통제 체계다. 근데 이 통제 체계가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이끌어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간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보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나타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제 이론 그 윌리엄 그레서의 통제 이론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에 그레서는 통제 이론보다는 선택 이론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택 이론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다 라는 명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 이론과 선택 이론 중에서 선택 이론이 이제 요즘 와서 더 많이 윌리엄 그레서가 쓰고 있는데, 이 선택 이론에서 중요한 걸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이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3페이지에 보면요. 선택 이론 네, 22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여겨지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있잖아요. 불안 이런 것들도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우울해서 뭘 못했어요. 이게 용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을 선택한 것도 누구?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우울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어떤 것도 선택할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 인간이. 그래서 선택 이론에서 인간은 생존, 소속, 힘, 그 다음에 자유, 즐거움, 이 5가지의 어떤 기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5가지 기본 욕구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 통제도 하고 선택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으로 기본 욕구가 5가지가 나옵니다. 소속감 욕구, 힘 욕구, 즐거움 욕구, 자유 욕구, 생존 욕구. 이게 이제 주요 또 이제 그 현실 치료의 주요 개념인데요. 기본 욕구는 그 5가지 기본 욕구인데요. 소속감 이렇게 5가지죠. 그래서 소속감의 욕구는 뭔가 가족관계라든가 교우관계라든가 또래관계, 우정, 사랑, 직장, 동료관계, 지역사회, 뭔가 이제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힘 욕구 이거는 뭐 권력이라든가 이런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어떤 부모 자녀 관계, 또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속에서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제 승진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 이런 게 다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래서 경쟁하고 성취하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힘에 대한 욕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취감을 얻고 존중감, 인정 능력 이런 것들,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의 욕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가 세 번째인데요. 즐거움의 욕구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다 즐거워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즐거움의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의 욕구. 그렇죠. 우리 이제 자유가 침해당하면 인생이 되게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 자유에 대한 욕구를 박탈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거나 뭐 그러면 처벌로 감옥에 가잖아요. 그 자유를 빼앗는 거거든요. 이 자유 욕구는 이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속성. 그래서 이제 독립, 자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의 욕구. 그렇죠. 생존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또 생리적인 욕구로서 살고자 하고 생식을 통해서 또 자기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 이런 속성이 이제 바로 생존 욕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그레서가 말하는 그 5가지 기본 욕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소속감, 힘. 여러분들 그 메슬로우의 욕구 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메슬로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욕구에 이제 단계가 이렇게 쭉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그 윌리엄 그레서 같은 경우는 이걸 뭐 단계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다. 소속감, 힘, 즐거움, 자유, 생존. 이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중에 기본적인 욕구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행동. 전체 행동은 인간의 전체 행동이라는 것은 뭔가 전체 행동이라는 개념인데요. 모든 행동이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되는 4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막 모든 행동 다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체 행동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했는데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적인 반응으로 구성되어서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행동 체계 이걸 이제 전체 행동이라고 합니다. 전체 행동. 그래서 글래스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선택되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행동하기와 생각하기에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 체계 하나의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그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생각하기와 느끼기와 생리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가 이걸 딱딱딱딱 쪼갤 수는 없지만 통합적으로 이 행동 체계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걸 그 전체 행동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걸 쪼개 가지고 구별되는 4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 중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생각하기는 우리가 그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행동은 원래 선택돼요. 내가 지금 뭐 책상을 이렇게 탁 친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내가 책상을 탁 친 거는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건데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이라는 이 책상을 치는데 있는 구성 요소, 이 행동 체계거든요. 4개의 구성 요소. 그럼 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걸 칠까 말까 뭐 생각을 하고 느끼고 내가 지금 다들 집중을 안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거 책상을 칠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행동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내가 이걸 칠까 말까 하는 생각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예 이 책상을 칠 생각을 안 하면 되겠죠. 책상을 칠 생각을 안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다. 이렇게 이제 윌리엄 그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책임감과 현실, 선악 이렇게 해서 책임감, responsibility하고 reality, 그 선악해서 라이트 앤 월롱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3R 이 앞에 그 대문 앞에 있는 뭐 첫 글자를 따서 3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3R은 책임감과 현실 선악인데 현실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임감이라든가
현실, 선악 이 세 가지 R, 3R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현실적이고 또 책임감 있게 그리고 나쁜 방법이 아니라 악의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욕구가 있잖아요. 앞에 5가지 욕구가 있었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교정을 했잖아요. 개념에서 배웠죠. 그러면은 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과 현실적인 그 어떤 지각 아래에서 그리고 이게 악이냐 선이냐에서 선한 방법을 선택해서 내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돼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책임감은 다 알 거고요. 책임감이 이제 그 현실 치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인적인 어떤 기본적이면서 개인적인 책임 이걸 이제 책임감이라고 하고 현실 치료에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거 곧 개인이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어떤 그 욕구 충족이라는 이거는 뭡니까? 바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책임. 책임이 따르는 행동에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거는 이제 현실인 거죠. 그래서 현재 그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행동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담자는 현실, 즉 현재 행동에 직면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더욱 책임 있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을 직면하도록 돕는 뭐 이런 게 이제 3R 중에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직면하는 거죠. 현실 속에 네가 있다. 그럼 현실 속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이에요. 선악. 그렇죠.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나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하는데 책임감과 현실에 기반해서 당연히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해야 되겠고 그리고 선과 악 중에서 옳은 방법으로 선의 방법으로 이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 중에서 좋은 세계. 예, 좋은 세계는 개인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세계가 좋은 세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계 그리고 지각된 현실 세계는 이 좋은 세계와 비교해서 행동을 통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도록 행동이 통제돼야지 또 어때요? 행동이 통제돼야 되는 게 또 현실 세계고 그렇죠. 그죠? 그래야지 그게 좋은 세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의 개념을 이 현실 치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전통적인 진단 용어 대신에 선택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욕구 충족이 곤란해져서 그렇다. 책임의 문제 등으로 개념화를 했어요. 정신장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신장애를 일종의 심각하게 불행한 상태다. 어떤 불행의 문제로 보는 거지 이걸 어떤 뭐 정신병 이렇게 딱 하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그렇게 이제 선택을 그렇게 오늘날에 이제 정신질병의 상태인 그런 선택을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욕구 충족이 잘 안 되거나 책임의 문제거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개념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걸 장애 뭐 이거보다는 그래서 불행한 상태인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불행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5가지 기본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킨 사람이다. 책임감과 그리고 현실 속에서 선의 방법으로 이 5가지 기본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킨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때요? 심각하게 불행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이제 우리는 이제 정신장애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5가지 이 기본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다거나 욕구 충족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현실에 어떤 기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선택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정의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굉장히 이거는 뭐 나쁜 거 막 그렇게 이제 장애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불행한데 좀 심각한 어떤 불행의 상태다, 불행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죠.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10가지 원칙이 있어요. 선택 이론의 10가지 원칙. 우리가 이제 통제 이론과 선택 이론이 있다고 했는데요. 선택 이론이 이제 요즘 와서 윌리엄 그래스가 아주 많이 이 선택 이론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10가지 원칙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예. 타인이 아니라, 근데 통제 체계 안에서는 타인을 막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정보뿐이다. 내가 대신 뭔가를 살아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모든 심리적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진짜 맞죠? 인간관계의 문제는 항상 우리 현재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죠? 누구나 다, 모두에게 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늘 우리 삶 속에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현재 삶의 일부분이다. 이제 삶의 일부분인 거죠. 그리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 인간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현재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미래에도 그러한 욕구가 만족되도록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의 사건과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어떤 유발 사건으로 해서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만을 가지고도 현재 욕구를 과거를 떠났어도 지금 현재 속에서도 그걸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욕구가 만족되도록 지금 현재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에 기반둔 거죠. 현실 속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과거에 일어났더라도 과거 속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그걸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좋은 세계의 그림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좋은 세계,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좋은 세계라는 개념을 배웠죠. 예. 우리가 이제 좋았던 그때 옛날에 나를 만족시켜줬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경험했던 어떤 사람, 물체, 사건에 대한 그림을 마치 사진첩 속에 머릿속에 사진첩에 넣어뒀듯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보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세계의 그림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 행동하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은 또 뭐냐? 전체 행동이다. 그리고 이것은 4가지 요소인데, 행동하기와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 과정이다라고 했죠. 이 4가지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뭘 하나요? 영상을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냐? 이 행동 자체도 전체 행동이라는 거예요. 전체 행동인데 이 전체 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 뭔가 이 생리 과정, 그리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느낌, 그리고 생각하고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로 우리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뭡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전체 행동은 선택되는 거다. 내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내가 지금 막 웅웅 울고 있어요. 그럼 이 웅웅 우는 거, 지금 이제 제가 우는 흉내를 냈잖아요. 이것 또한 뭐냐? 내가 선택했는 거예요. 우는 흉내를 내는 거. 하고 우는 흉내를 내요. 그럼 이것도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선택, 우는 것처럼 하는 이것도 전체 행동이라는 거죠. 이 우는 척 하는, 해야겠다라는 이, 행동 자체는 전체 행동이고,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그래서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과정. 이걸로 구성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전체 행동은 동사의 형태로 지칭될 수 있으며 가장 잘 인식되는 부분에 의해서 각 요소로 명명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은 끝났고 상담 목표와 상담자의 역할 쭉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과 기법인데요. 이 부분은 상담 목표와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이어서 상담 과정, 이 부분은 다음 주 11주차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현실 치료에서 주요 개념 까지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상담, 현실 치료의 상담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